안녕하십니까. 우리 철기입니다. 한동훈 대구행, 박근혜는 침묵을 했고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침묵을 했는가, 한동훈은 또 왜 대구행을 해서 엄청났죠. 제가 예측한 그대로 10만 이상, 한 15만 정도 모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다 예상했던 것이고요. 대구도 그렇고 전 국민이 한동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했을까라고 이제 보니까 저도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결국 장동혁이 믿는 것은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자, 대구에 추경호를 공천을 하더라도 장동혁이는 대구에서 보궐선거 얻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추경호가 공천을 받고도 의원직을 사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구에서 보궐선거가 없는 것이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숨어 있는 것이죠. 장동혁이가 한동훈 지역에 자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 보궐선거가 아예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선거법에 있다는 것이죠. 장동혁, 즉 김무성의 지금 수는 지방선거는 저도 상관없죠. 김무성과 장동혁이 가장 승리하는 길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은 한동훈만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만 막으면은 국민의힘에서 김무성의 권력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장동혁의 권력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선거 이기서 못합니까? 자기 권력 뺏기면은. 결국 장동혁과 김무성이는 자기 권력을 지금 지키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법관이 아닌 이상 선거법까지 내가 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어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입인 유영아가 TV에 나오고 인터뷰를 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말들을 보면은 결국 이번 지선 보궐선거에서 한동훈이 원내에 들어가려면은 유일하게 유영아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수죠. 자, 하늘의 수는 유영아가 의원직을 사퇴해야만이 한동훈 자리가 납니다. 그 외에는 자리가 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유영아는 무조건 장동혁한테 공천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물러나는 것이 낫지. 그냥 공천도 못 받는데 무조건 물러난다? 그것은 명분이 없죠. 무소속으로 나올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유영아가 한동훈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의원직을 사퇴한다? 이것도 명분이 없는 것이죠. 자, 결국 지금은 아직까지 명분이 없고 유영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장동혁 사람이 되어서 공천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 방법이 유일하게 명분도 찾고 한동훈한테 자연스럽게 지역구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장동혁 사람이 되어서 대구에서 공천을 받아서 한동훈한테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방법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김무성이는 배신자 이정현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앉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영아한테 안 주겠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정현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앉힌 것은 김무성이 이중으로 감시를 하겠단 말입니다. 자, 장동혁이가 마음이 변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면회도 오고 해서 장동혁이가 유영아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봐서 공천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이정현을 통해서 절대로 유영아한테 공천을 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무성이는 지금 이중 잠금장치, 감시장치를 이중으로 해놓았죠. 이정현을 통해서 유영아한테 공천을 안 주고 더 나아가서 장동혁을 또 공천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이중 감시장치를 해놨죠. 한마디로 장동혁이가 김무성을 배신해서 유영아한테 공천을 주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정현을 이중 감시자로 절대로 유영아한테는 공천을 안 주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김무성이 대선 후보 때 한덕수 옆에 이정현을 넣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한동훈을 내쫓기 위해서 김문수 옆에는 김재현, 배신자 김재현을 옆에 붙여놨죠. 결국 김문수와 한덕수가 약속 대련을 통해서 한동훈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자, 결국 이번에도 똑같이 김무성이는 이중 감시 장치를 두는 것이죠. 결국 이번에도 이정현과 장동혁을 내세워서 절대로 유영아한테는 공천을 안 주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박근혜 대통령도. 유영아가 지금은 아직도 공천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공천도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무소속인 한동훈한테 가서
유영아가 움직인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을 모두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영아가 함부로 대구에 나가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명분을 따라 움직입니다. 명분으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한동훈이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무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유영아가 국민의힘 당 소속으로서 한동훈한테 지원을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영아가 공천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유영아가 한 말이 있죠. 한동훈은 국민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한동훈을 부르고 있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직까지는 유영아가 공천에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국민이 아무리 한동훈을 불러도 아직까지는 유영아가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추경호가 공천을 받으면은 유영아가 무소속으로 지금 나가서 국민의힘과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유영아가 움직일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제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얘기는 장동혁이는 한동훈 지역구에 자객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동훈이가 보궐선거에 참가할 수 없게끔 보궐선거 지역을 안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선거법상으로는 추경호가 공천을 받아도 의원직을 사퇴 안 하면은 한동훈이가 그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구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늘의 수 유영아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유영아도 쉽게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 수를 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를 말씀드릴까요? 민주당의 송영길이가 이재명이한테 지역구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다시 송영길을 민주당의 대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유영아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는 그 하늘의 수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유영아는 지금 될 수 있으면은 철저하게 장동혁 사람이 되어서 대구시장 공천을 받아서 대구시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한동훈한테 물려주고 싶지, 대구시장도 못 나가면서 그냥 한동훈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주고 싶겠습니까? 송영길을 이 좌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유영아 정도는 그 정도는 못합니다. 유영아도 충직한 사람은 못 되거든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면은 그렇게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유영아도 대구시장에 나가서 대구시장이 되고 그 자리를 물려주고 싶지 어떻게 얻은 국회의원인데 그냥 물러나고 싶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무성이는 단 한 방에 내려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발톱을 숨기고 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영향력이 없다고 해도 대구에서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이가 박근혜 대통령까지 장동혁을 버리면은 그야말로 장동혁에는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유영아한테 공천을 주기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것이죠. 그러나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주지 않을 때는 대구 국민들이 한동훈을 오늘처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명분을 따라서 유영아도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명령을 따를 수가 있겠죠. 하늘의 수를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김석기가 김무성 직속 졸개죠. 한동훈은 백의종군해라 헛소리를 하고 있죠. 자, 김무성 직속 졸개들이 다 총출동합니다. 지금 장성철 소장이 김무성 보좌관 출신이죠. 한동훈한테 불출마를 선언해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을 돕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준석 졸개입니다. 그리고 조갑재도 역시 한동훈을 돕는 척하지만 결국 이준석 띄우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결국 한동훈 옆에 배신자 이준석 부칙입니다. 장성철이나 조갑재나 김무성이나 지금 정치적인 명분이 한동훈한테 있으니까 그냥 한동훈 편을 드는 것입니다. 결국 장성철이나 조갑재나 얘네들은 한동훈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한동훈이가 조갑재나 장성철을 마치 정치적인 멘토처럼 이렇게 자기 가깝게 둘까요? 아, 그거야. 김무성 직속 졸개니까 김무성의 심장을 딱 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마포포른 김무성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김무성의 심장을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김무성이가 겁을 내는 것이죠. 절대로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무성의 직속졸개, 조선일보, 조갑재, 장성철, 한동훈이가 지난 총선 때 조선일보의 여론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여의도 연구소장이 잠시 앉혔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소는 그것도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거 전부 김무성 주식회사랑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 졸들이 그 다 앉아서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을 하고 있죠. 결국 그래서 조선일보 사람을 또 빼내와서 거기다 여론조사 여의도 연구소장이 잠깐 앉힌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듯 한동훈이는 김무성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그리고 장성철, 조갑재 이런 사람들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철이나 조갑재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김무성 손아귀에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적어도 한동훈이가 장성철이나 조갑재나 이런 이 사람들을 정치적인 멘토로 이렇게 삼으면은 이 사람들이 김무성 직속 졸개인지를 압니다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한동훈을 비판을 못 하잖아요. 한동훈을 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이용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한동훈은 김무성의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마포 포럼도 찾아가고 조선일보 사람도 빼내오고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에도 앉히고 장성철이나 조갑재 이 사람들도 정치적인 멘토로 이렇게 앉히는 것입니다. 뭐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한동훈을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알지만은 배신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동훈을 우군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지금 YTN이나 뭐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김무성 졸들입니다. 좌파 패널들 그리고 김무성 패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그래도 유일하게 좋은 얘기가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죠. 김영우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한동훈을 밀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김영우 전 의원을 통해서. 김영우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입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뒤로는 한동훈을 밀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좌파 언론이나 이 조중동 모두가 김무성을 밀고 있고 그들의 목표가 내각제 아닙니까? 그래서 김무성이 모든 언론들 좌파 언론들은 또 국민의힘이 장동혁에 계속 장악하는 게 좋죠. 왜? 국민의힘을 다 망쳐놓으니까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선거 그냥 이기지 않습니까? 항상 지금까지 이래왔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무성이 자기 권력 지키려고 그냥 황교안을 내세워서도 그냥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지지난 총선 때도 어떻습니까? 황교안을 내세워서 완전히 박살났죠. 그러나 김무성 자기 권력은 지켰단 말입니다. 친박 다 내쫓고 그것이 김무성이 지금까지 우파 정치를 박살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저도 상관이 없어요. 김무성은 자기 권력만 지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 선거법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선거법이 이렇습니다. 30일 전 중앙선관위에 그런 지역을 통지를 해야 돼요. 30일 전까지, 선거일 3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런 지역을 통보를 받아야만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장동혁이 추경호를 공천해주고도 추경호가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그냥 유지할 수도 있어요. 굳이 사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루 이틀만 뒤에 예를 들어서 30일 전이니까 한 하루 이틀 뒤에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그 지역에 재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경호가 공천을 받고도 의원직을 사퇴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장동혁이는 법을 믿는 것입니다. 장동혁이는 추경호한테 공천을 주더라도 추경호가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 안 하면은 이번 지방보궐선거에서는 대구 지역, 추경호 지역에 재보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늘의 수를 써야 되는데 윤영아가 사퇴를 해야지 되는데 윤영아가 명분도 없이 그냥 사퇴를 합니까? 자, 윤영아가 대구시장을 출마했는데 공천에서 떨어졌어.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명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명분일 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구에서 한동훈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에서 유영아가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김무성이는 장동혁을 통해서 추경호나 주호영이를 공천을 줬겠죠. 자, 그렇게 되면 주호영이나 추경호가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냥 한동훈을 오직 막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대로 간다? 자, 그렇게 되면 대구 시민들이 어때요? 부글부글 끓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김부겸을 내세웠어. 자, 그렇게 되면은 주경호나 또는 주호영이나 둘 중에 하나가 대구시장 후보로 나갔을 때 김부겸을 찍겠습니까? 추경호를 찍겠습니까? 김부겸을 찍으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대구 시민들은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추경호나 또는 주호영이가 대구시장 공천을 받아놓고 일부러 의원직을 사퇴 안 한다. 자, 그것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서 비로소 유영아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한동훈이가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대구 시민들은 어때요? 무조건 유영아와 한동훈을 둘 다 찍어주겠죠. 왜? 국민의힘에서 장동혁과 추경호나 또는 주호영이가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 안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일 때다. 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명분입니다. 그 명분을 지금 찾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발톱을 숨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온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일 때라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공천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대구 시민들이 볼 때도 그냥 한동훈을 지지할 뿐이지 지금 그런 명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무조건 하늘의 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아를 무조건 사퇴를 시킵니다. 이것 또한 김무성이나 장동혁이야 모르겠습니까? 유영아한테 공천을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틀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수가 먹힐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 하늘의 시간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영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유영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하늘의 수가 먹힐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유영아가 대구시장도 되고 한동훈이 유영아 지역구에 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둘 다 승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이 아무리 이렇더라도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면 그 악마의 디테일을 또 누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수 아니겠습니까? 결국 유영아가 대구시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한동훈이가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환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조건 대구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한동훈은 적절한 때에 잘 움직였습니다. 한동훈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하늘에 그 움직임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죠. 전재수 지역에 사퇴 안 하고 그냥 선거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부산보다는 보수의 성지가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는 반드시 한동훈이가 장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미 대구 사람들은 누굴 선택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장성철이나 정옥임이나 이런 세력들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척 하다가 이미 다 돌아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오늘 대구 가서 엄청난 세를 보여주면은 좌파나 우파나 이 배신 세력들이나 전부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그냥 한동훈을 돌려가게 할 것이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옆으로 한동훈을 돌려간다는 얘기는 한동훈이가 그만큼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의 힘을 보여준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가 과연 누구를 선택했나? 이미 대구는 한동훈을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재수 지역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한동훈이가 부산에 가는 것은 부산 전재수 지역에 출마하겠다 그런 뜻보다는 대구만 달랑 가고 부산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구에 나설려는가 보다 이렇게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3일 동안 머물렀지 않습니까? 부산은 그냥 한번 덮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한동훈이가 부산에 가서 나름대로는 부산 시민들의 그 열렬한 어떤 그 호응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 지역에서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보수국민 한 70%는 전국에서 다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한 극우들 한 5% 됩니까? 그 사람들만 그냥 윤석열 때문에 지금 장동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 극우 5%만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아가
무소속으로 나갈 그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명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찾아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 저 바지사장으로 앉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거는 그냥 100점 100승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장동혁만 국민의힘에서 계속 저렇게 붙어 있으면 민주당은 선거운동 안 해도 그냥 전 지역에 다 휩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이 제일 겁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야 어차피 이 한동훈만 막으면은 자기 권력을 지킬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제일 겁나는 것이죠. 민주당도 한동훈이 제일 겁납니다만은 국민의힘도 한동훈이 제일 겁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 어차피 지는 거 한동훈만 막으면은 이 장동혁이나 김무성이는 지방선거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죠. 그러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냥 김무성한테 이렇게 평생 동안 쏟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구 시민들은 이미 다 깼지 않습니까? 장동혁이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는 대구 시민들이 장동혁 꼴보기 싫어서 대목시장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대목시장을 봤다는 거예요. 황교안이나 장동혁이나 얼굴이 철판이 아주 두꺼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얼굴이 철판이 두꺼운 사람을 김무성이가 정확하게 냅니다. 자, 그래서 이 권력은 부사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권력만 준다 하면요, 그냥 아버지와 자식 사이도 권력은 못 나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무성이는 권력 준다고 해서 안 따라오는 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교안이나 이정현이나 그냥 다 권력만 준다면은 하루아침에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는 것이죠. 끝까지 배신하는 것 아닙니까? 황교안이나 장동혁이나 이정현이나 얼굴이 아주 두껍습니다.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정상적인 인간들도 아니죠. 김무성도 장동혁도 국민의힘 김무성 졸개들도 그냥 국민의힘 중진들도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자기 권력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종교 위에 있습니다. 권력이 형제재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권력은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이 하나님 위에 있죠. 그러니까 정강훈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도 까불면 자기가 가만히 안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냥 팔아먹는 게 바로 정강훈 같은 들 아닙니까? 황교안 같은 무슨 황교안이 장로입니까? 뭐 집사입니까? 장동혁이 또 뭡니까? 장동혁도 무슨 성경책도 이상한 성경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든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권력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권력을 살려고 하는 정강훈 같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저 황교안도 반드시 심판을 하실 거고요. 장동혁도 심판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에 지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제 구독자 수는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간 10만 구독자가 지금 30만 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땠습니까? 계속 구독자 수는 빠져나갔고요. 욕만 푸시기 얻어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에서 계속 외치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하늘이 택한 정치적 명분을 가진 한동훈을 외칠 것이고요. 전 세계 언론이 모두 트럼프를 비판하고 욕하더라도 저는 하늘이 택한 트럼프와 대한민국 한동훈을 지지하고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계속 하늘의 섭리를 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은 딱 한 방에 김무성을 쓰러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명분 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계속 발톱을 숨기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공천이 확정될 때 그때까지인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공천이 확정되어서 추경호나 주호영 둘 중에 하나 공천을 받고도 국회의원직을 사퇴 안 할 시 그때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움직일 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이는 계속 이 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이 한동훈을 맡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지역에 자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마를 못하게 보궐선거 지역을 아예 안 내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때 하늘의 수를 쓸 것이다. 그때 하늘의 수를 써야 유영아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죠. 정치의 생명은 명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은 움직일 것이고요. 딱 한 방에 김무성을 쓰러뜨릴 기회가 바로 그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유영아가 대구시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이가 반드시 대구에서 보수의 성지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야만이 국민의힘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보수를 살리는 한동훈의 6월 혁명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혀 연매하지 마시고 우리 정치 읽기 구독자분들은 안심하고 한동훈을 지지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